저는 오늘 체외 본모델 개발 연구 소개를 맡은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 에머스트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박용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연구 소개 기회를 주신 브릭 관계자분들 그리고 발표 준비를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제 발표를 들으러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연구에 대해서 소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구 발표하기 앞서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할 겸, 제가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지역 간단하게 이제 빨리 소개하면서 연구를 시작해 볼 텐데, 연구 발표를 시작해 볼 텐데,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이제 에머스라고 하는 조그만 이제 컬리지 타운이고요. 그래서 이 지도 구글 맵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보스턴에서 약 운전으로 2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공기가 좋고 되게 한적한 연구에만 집중하기에는 좀 심심하지만 연구에 집중하기 아주 좋은 조그만 이제 학교 타운에서 지금 저는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진이 이 유메스 학교를 보여주는 이제 사진인데 이 아래에 있는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랩이라는 곳에서 저는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매사추세츠의 이 보스턴 지역에 뭐 MIT라든지 하버드 다들 아시는 아주 좋은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이제 많은 바이오 컴퍼니들도 이제 이 보스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이제 모더나의 본사도 보스턴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매사추세츠에서 이 바이오 관련된 리서치나 이런 데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주립대인 유메스도 투자를 많이 해서 이 라이플랩 건물을 이제 최근에 새로 지었고, 그리고 덕분에 저는 그래서 이제 좋은 시설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연구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날씨는 되게 사계절이 이제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겨울이 조금 한국보다 더 길고 스노우스톰이 종종 오는데 여름이 끝나간 시점이라 저도 이제 눈이 얼마나 올지 올해는 좀 걱정이 되고 혹시나 보스턴 지역을 이제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겨울은 되도록이면 피하시기를 추천을 드리지만 가을에는 상당히 날씨가 좋고 풍경이 좋아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할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발표를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 학생분들도 많고 다양한 연구 분야에 이제 있으신 연구자분들이 많다고 들어서 연구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연구를 왜 하는지, 이 연구의 의미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이 티슈 엔지니어링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본티슈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했던 이제 인비트로 본 모델 개발에 관한 이제 소개와 그리고 제가 얻은 결과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지 그리고 이 페이퍼에만 소개한 게 아니라 그 추후에 어떤 연구를 또 더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 어, 이 오신 분들도 이제 이런 연구 분야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냥 알고 가시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티슈 엔지니어링이란 게 대체 뭐냐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NIH에서 이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티슈 엔지니어링이란 이런 셀과 관련된 이런 바이올로지컬 팩터를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이제 머티리얼 여기서는 이제 스캐폴드라고 하는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뭐 하이드로젤이나 어떤 뭐 폴리머 머티리얼 같은 곳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인공적인 티슈나 올건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하겠다. 그럼 사용하게 하는 목적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인공적인 티슈나 올건을 만들어서 이제 데미지를 입은 그런 장기나 이런 티슈를 대체하겠다라는 목적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떤 효능을 볼 수 있는 이제 드럭이 있다면 이 드럭을 바로 이제 인체에 테스트를 하긴 힘드니까 이런 드럭 테스트를 위한 하나의 툴로서 사용을 하겠다. 체외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툴로 사용을 하겠다가 두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이제 체외에서 일어난 이런 바이올로지컬한 현상들을 쉽게 이렇게 연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체외에서 모방을 해가지고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머티리얼, 이런 복합체를 만들어서 더 용이하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바이올로지컬 현상들을 연구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했던 연구, 제가 발표한 페이퍼에서는, 제가 말한 방금 이 세 번째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티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체외에서 좀 더 쉽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게 제 연구가 될 거고, 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반적인 이 티슈 엔지니어링의 이제 어떤 방법을 이제 제 연구에 예를 들자면, 당연히 이제 본셀을 본과 유사한 어떤 머티리얼에 합쳐서 어떤 인공적인 본 티슈를 만드는 게 목적이 될 것이고, 그래서 본 티슈란 게 대체 무엇인지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본 티슈는 주로 이 본뜻이 이루고 있는 물질에 대해 말하자면 콜라겐과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네랄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 콜라겐과 미네랄의 어떤 복합체이기 때문에 특정 구조를 갖고 있는 복합체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본 티슈 내에서 이제 내에도 살아있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제 고유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세포를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스테오블라스라고 해서 본을 만들어내는 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성인이 되면 성장이 끝나기 때문에 본을 더 이상 많이 되게 액티브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오스테오블라스라는 셀은 이제 본 라이닝 셀이라고 해서 비활성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필요할 때만 본을 만들어내는 이제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는 본이 필요할 때만 만드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되고, 필요 없을 때는 본 라이닝 셀 상태, 비활성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와 반대로 오스테오클라스라는 셀은 본을 분해하는 셀입니다. 그래서 이 셀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 일반적인 세포들이 대략 약 10 마이크로미터의 이제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오스테오클라스라는 셀은 더 큰 사이즈, 약 100 마이크로의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세포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세포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이 오스테오클라스라는 셀이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마이크로파지 셀이 서로 퓨전을 해서 이 하나의 오스테오클라스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세포핵이 이 하나의 오스테오클라스 안에 존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오스테오클라스는 필요한 이 본의 분해가 필요한 부분에 가서 이제 그 본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스테오사이트라는 셀은, 이 오스테오블라스랑 오스테오클라스는 주로 이제 본 서페이스에서만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이 본 내부에는 오스테오사이트라는 셀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스테오사이트라는 셀은 액티브하게 뭐 본을 만든다거나 분해한 역할을 하진 않지만, 그 신경세포처럼 어떤 돌기들을 이 세포 표면에 가지고 있는데, 이 돌기 구조를 통해서 이 본을 만들거나 분해하는 데 필요한 어떤 시그널링 몰레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셀 투 셀 어떤 인터랙션 같은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시 뭐 설명이 제가 좀 너무 간단하게 해서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발표가 끝나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에서는 이 오스테오사이트 셀은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고, 이 두 가지 오스테오블라스랑 오스테오클라스 셀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그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인이 되면은 어, 이 본의 성장이 멈추고 본 리모델링이라는 과정만 일어나게 되는데, 본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은 이 본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본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미세하게 본을 필요한 부분에서 본을 없앴다가 새로 만들었다를 반복하는 그 과정을 본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이 리모델링 과정이 상당히 다양한 어떤 클리니컬한 의미를 크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리모델링의 주된 역할을 하는 이 오스테오블라스와 오스테오클라스 셀에 대해서 더 깊게 연구를 하고자 했고, 그러기 위해서 체외 본 모델 개발에 이제 본 모델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리모델링이 대체 무엇인가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더 하자면, 어, 이, 이 일러스트레이션이 보여주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본 리모델링 사이클을 보여주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오스테오블라스트는 본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을 때 라이닝 셀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라고 하고 어, 이제 본을 새롭게 없애고 다시 만들어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이 오스테오블라스트 본 라이닝 셀에서 오스테오블라스트로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이 랭크 라이간드라는 몰레큘을 이제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분비된 랭크 라이간드가 마이크로파지로 가서 이제 셀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면서 이 여러 마이크로파지들이 퓨전을 하게 되고 이 오스테오클라스로 변하게 되고 변화된 오스테오클라스는 데미지를 받은 어떤 본티슈 서페이스를 분해를 통해서 없애고 이 없어진 본티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이 분해된 위치로 가서 새로운 본을 만드는데 새로운 본을 만드는 그 과정은 콜라겐 매트릭스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콜라겐 매트릭스를 미네랄로 덮는 그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완전한 본티슈를 회복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본티슈가 다시 회복이 되면 이 활성화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다시 본 라이닝 셀로 돌아가고 그럼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전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어떤 본티슈의 강도를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스티오이드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오스티오이드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만들어진 콜라겐 매트릭스가 다시 미네랄로 덮이기 전 그 순수한 콜라겐 매트릭스로 존재하는 이때 이제 이 상태를 오스티오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적어 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본 리모델링 사이클이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지만 사실 엄청 디테일하게 이 모든 과정을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시점인데 당연히 이것은 이제 본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쉽게 관찰을 한다거나 연구를 하는데 상당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피부를 뚫고 본의 표면을 관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고, 이런 한계점들 때문에 제 연구의 이제 의미는 이것을 체외에서 더 쉽게 관찰하고 연구를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금 소개를 드린 이 본 리모델링 과정이 건강한 성인의 몸에서는 상당히 밸런스가 잘 잡혀서 필요한 만큼만 본을 만들고 필요한 만큼만 본을 없애는 과정이 반복이 되는데 이 과정이 불균형하게 일어날 때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골다공증을 겪게 되는 것이고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약 50%의 65세 이상의 여성들이 정상적인 이제 본 티슈보다 낮은 이제 미네랄 덴시티를 가지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고 심지어 이제 25% 이상의 이제 65세 여성들이 이제 골다공증을 겪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골다공증과 관련된 그 원인도 본 리모델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이런 본 리모델링과 관련된 질병들의 뭐 어떤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 더 자세히 그 과정을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골다공증에 더해서 이런 골다공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이에 더해서 혈액세포의 이제 그 양도 줄어든다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혈액이 이제 만들어지는 위치가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골수, 본메로우라고 하죠. 그 본메로우 안에 있는 조혈세포들이 혈액의 이제 생성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본 티슈 내부에 있는 이제 그런 스템셀들이다 보니까 본 티슈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이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혈액의 생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더더욱 클리니컬하게 좀 이런 본 리모델링을 더 완전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캔서 연구에서도 이제 본 리모델링의 어떤 중요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전이가 됐을 때 이제 본 티슈 내부로 흔하게 전이가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이 전이된 캔서 셀들이 처음에는 이제 비활성 상태로 있다가 본이 오스테오클라스에 의해서 본이 분해가 될 때 어떤 분해가 되면서 나오는 어떤 그로스 팩터라든지 어떤 스티뮬레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바이오 몰레큘들을 얻어서 이 본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가설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꽤나
좀 리즈너블한 그런 가설들이 아닌가라는 많은 이제 이를 뒷받침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단순히 건강한 본을 유지하기 위해 본 리모델링을 알 필요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뭐 혈액의 생성, 스템셀의 유지나 그 스템셀들의 역할, 그리고 이런 암의 전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본 리모델링의 역할이, 어떤 중요한 본 리모델링 역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본 리모델링을 더 쉽게 자세히 연구하기 위한 본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연구 이외에도 지금까지 본 리모델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우스 모델 이용하는 경우에, 타겟 진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이 페이퍼의 경우에는 SOST라는 진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 진을, 비활성시켰을 때, 본 티슈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 관찰한 결과를 통해서 이 진이 본 티슈를 만들거나 없애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본 리모델링에 관여하는 어떤 타겟진을 찾아낼 수가 있고, 다만 이 마우스 모델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게 타겟진의 역할은 알 수가 있지만 실제 본 리모델 현상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뭐 바뀐다든지 아니면 셀 간의 인터랙션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는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본티슈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서 본티슈를 아예 체외로 이제 아이솔레이션 시킨 다음에 세포 배양을 하듯이 컬처를 하면서 세포들의 어떤 인터랙션이나 아니면 세포의 표현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방법도 있는데, 또 이 방식은 이제 체외로 이제 본을 끄집어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혈액이 공급되는 이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본 티슈 내부에 살고 있는 셀들의 이제 바이애빌리티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한계점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 티슈 엔지니어링 기술들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인공적인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본과 유사한 머티리얼을 만들고 그 안에 본셀을 컬처를 해서 이 본셀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역할을 하는지 관찰을 하는 거고, 그리고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로스 팩터나 어떤 스티뮬레이션 팩터를 넣어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해서 본 리모델링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인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도 할 수 있는 게 이 본 티슈 엔지니어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본 리모델링을 연구하기 위한 모델을 만든다기보다는 본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부러진 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임플란트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관찰할 수 있는 그것에 더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자가 이제 이 연구의 목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백그라운드 소개가 끝이 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아이디어들과 제가 사용한 머티리얼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제가 찾은 머티리얼은 이 디미네랄라이즈 본 매트릭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실제 본인데 어떤 그 산성 용액들을 이용해서 미네랄을 다 없애고 이제 남은 본 티슈, 그러니까 거의 순수한 콜라겐만 남은 이 머티리얼들을 이제 이 디미neralize 본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머티리얼을 사용한 이유는 실제로 지금 클리니컬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 디미neralize 본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을 없앤 상태지만 어떤 본 티슈의 고유한 그런 콜라겐 스트럭처나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자체가 바이오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내추럴한 바이오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본셀을 키운다고 했을 때도 본셀의 바이오빌리티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오스테오블라스트를 만약 여기서 배양을 한다면 상당히 다른 어떤 머티리얼보다도 많은 어떤 새로운 본을 만드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클리니컬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머티리얼이라서 저는 이 머티리얼을 사용해보자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앞서서 제가 오스티오이드가 무엇인지 이제 본 리모델링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을 했었는데, 이 오스티오이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완전한 본 티슈를 만들기 이전에 새롭게 만들어진 콜라겐 티슈라고 했는데, 제가 이 디미라이즈 본 매트릭스를 사용한다면,
이 오스티오이드 단계의 어떤 본 티슈를 모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이 오스티오이드에서 오스테오블라스를 컬처해서 다시 이제 미네랄로 덮인 그런 콜라겐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면 다시 완전한 어떤 본 티슈를 체외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바이올로지컬한 이 현상들을 기반으로 다시 완전한 본 티슈를 모방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해서 이 저 디밀라이즈 본 매트릭스 그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티오이드를 모방해서 이 본 리모델링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 예를 들면 오스티오블라스트라는 셀이 이런 레스팅 상태에 있다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이 랭크랑 오피즈라는 오스티오클라스의 분화에 관여를 하는 이 두 가지 인자들을 분비를 하고 본의 이제 분해 이후에 다시 새로운 이 본을 만들어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 오스티오이드라는 이 상태를 모방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체외해서 다시 구현하자. 이것을 이제 제 연구의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럼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가 이제 머티리얼을 엔지니어링 테크닉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소개를 드릴 텐데, 먼저 저는 보바인 본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시중에서 쉽게 그냥 구할 수 있는 보바인 본을 구해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주변에 이제 뭐 지방세포나 어떤 그 머슬 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클로로폼 메탄올을 이용해서 주변에 어떤 그런 주변 티슈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 이후에 HCl을 이용을 해서 이 티슈 내부에 이제 결합되어 있는 미네랄들을 없애게 됩니다. 근데 그냥 이제 이런 산성 용액에 티슈를 담가 놓기만 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략 약 4주 정도, 4주 이상의 거의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소요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을 좀 더 빨리 어, 미네랄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압력을 높여줄 수 있는 챔버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최대 이제 4바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챔버를 이용해서 외부의 압력을 높여서 더 이제 산성 용액이 이 본 티슈 내부로 침투해서 들어가서 미네랄을 녹여낼 수 있는 이런 툴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단순히 압력만 가하는 게 아니라 압력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높였다 낮췄다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해서 더 이제 쉽게 산성 용액들이 침투할 수 있게 했고, 실제로 이제 프레셔가 없는 경우, 그리고 프레셔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 높은 프레셔가 아니면 사이클릭하게 계속 프레셔가 변하는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사이클릭하게 이런 변화를 줬을 때 훨씬 미네랄이 빨리 없어지는 것을 이 로다민다의 스테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 보시다시피 로다민다이가 이제 콜라겐 매트릭스 침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사이클릭 프레셔를 적용해 준 경우에 가장 많은 미네랄이 녹아 나간 거를 이미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퀀티피케이션 데이터도 사이클릭 프레셔가 가장 미네랄을 같은 시간에 많이 없애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미네랄을 녹여내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이렇게 되게 소프트한 콜라겐으로만 이루어진 이제 본을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얻은 이 콜라겐 매트릭스는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라이오스탯 머신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얇은 두께의 이제 이 콜라겐 매트릭스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약 20, 50, 100 마이크론으로 자르고 난 이제 이 본 매트릭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20 마이크론과 50 마이크론, 100 마이크론의 어떤 트랜스페어런시, 그러니까 투명도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당연히 얇으면 얇을수록 더 높은 이제 이 투명도를 보여줬고, 이 100%의 기준은 제가 유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리랑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더 투명한지를 이제 수치화 시켰을 때 약 20 마이크론이 가장 높은 어, 투명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는 20 마이크론을 선정을 했고, 20 마이크론에서 이제 세포를 키웠을 때 이 높은 투명도를 갖고 있는 이 두께이기 때문에 쉽게 살아있는 셀들이 이 콜라겐 매트릭스 위에서 어떻게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지 쉽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제가 쉽게 자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사이즈도 쉽게 조절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이즈의 흔하게 셀 컬처에 사용하는 웰 플레이트 사이즈에 맞게 자를 수가 있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해서 96L, 48, 24, 12 웰플레이트에 맞는 사이즈로 제가 자른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그런 실험 스케일에 따라서 쉽게 사이즈를 조절하고, 이 위에서 세포를 키워서 본셀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서로 인터랙션 하는지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머티리얼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마이크로스코프 이미지와 SEM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만든 그 얇은 두께의 그 콜라겐 매트릭스가 실제 본 티슈가 가지고 있는 이제 콜라겐 그 스트럭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관찰한 거고, 그래서 자르는 방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이제 서로 다른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버티컬 수직 방향으로 잘랐을 때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콜라겐 매트릭스, 그리고 이런 수평 방향으로 잘랐을 때는 이렇게 원형의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원형의 형태에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오스티오사이트라는 본 티슈 내부에 사는 셀들이 이 동그란 원형의 콜라겐 매트릭스 구조의 분포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버티컬한 티슈는 수직 방향으로 잘랐을 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콜라겐 매트릭스의 구조라서 이런 미네랄을 없애는 그런 과정 이후에도 그대로 그 본티슈 고유한 콜라겐 스트럭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설은 이렇게 본티슈가 상당히 유사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본셀을 만약 배양을 했을 때 분명 실제 본티슈에서 일어나는 어떤 세포들의 활성이나 액티비티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그래서 오스테오블라스, 오스테오클라스트, 그리고 두 가지 셀들을 같이 키우는 이런 테스트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스테오블라스트, 그러니까 본을 만들어내는 셀들을 먼저 이제 배양을 했는데, 제가 만든 제가 만든 그 얇은 이제 콜라겐 매트릭스를 저희는 이제 디밀라이즈 본 페이퍼라고 부르고, 앞으로 이 발표를 하는 동안 제가 본 페이퍼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오스테오블라스트 본을 만들어내는 셀을 제가 만든 본 페이퍼 위에서 배양해서 테스트를 해봤고, 이 오스테오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의 그 허벅지 뼈에서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의 본에서 얻은 이 오스테오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하기는 어렵고, 약간 프리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해서 약간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전에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우스 그 오스테오블라스트 셀도 테스트를 했지만 휴먼 메센카이멀 스템셀도 이제는 쉽게 이제 배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셀을 테스트를 해봤고, 이 두 가지 셀을 이제 제가 만든 본 페이퍼에서 배양을 한 이후에 mRNA 익스프레션 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 세포들이 실제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분화가 되는지를 테스트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UNX2 그리고 SP7이란 이 두 가지 이제 마커 mRNA는 오스테오블라스트 디퍼런시에이션이 완전히 일어났을 때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스페시픽하게 이제 그 가지고 있는 mRNA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TCP라고 하는 거는 이제 티슈 컬처 플레이트를 이제 줄여서 TCP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플라스틱 티슈 컬처 플레이트에서 이 두 가지 셀을 키웠을 때, 그리고 제가 만든 본 페이퍼에서 이제 이 두 가지 세포를 배양을 했을 때, 본 페이퍼 위에서 확연하게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 분화가 일어났을 때 발현하는 이 두 가지 이제 mRNA 레벨이 확연히 이제 증가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 본 페이퍼가 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제 그런 매트릭스 구조 자체가 어떤 스템셀들이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분화하는 것을 어떤 가이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본셀들의 어떤 활성이나 그런 액티비티에 훨씬 더 이제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근데 좀 더 미네랄리제이션이나 어떤 디퍼런시에이션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저는 이제 그냥 세포를 배양을 한 게 아니라 베타 글리세롤 포스페이트랑 아스콜빅 엑시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물질을 같이 넣어줬는데, 이것은 제가 뭐 찾아내거나 한 게 아니고 실제 그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오스테오블라스트 디퍼런시에이션을 위해서 흔하게 지금 다들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더해서 확실히 이 마우스 본에서 얻은 셀들이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분화가 되도록 해줬고,
분할을 시킨 다음에 이제 셀의 액틴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관찰했을 때 티슈 컬처 플레이트 위에서는 세포들의 배열이나 이런 게 되게 랜덤하게 배열이 돼 있고 이런 어떤 각진 형태의 이런 세포 구조를 보여준다면 제가 만든 본 페이퍼 위에서는 본 페이퍼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제 배열되어 있는 그런 콜라겐 매트릭스를 따라서 오스테오블라스트들이 어, 그 표면에 붙고 이렇게 배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세포들의 이런 세포의 그 모양이나 이런 거에 더해서 이 오세오블라스트는 이제 본을 만드는 셀이라고 제가 말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를 테스트를 했고 그래서 제가 테스트한 방법은 이 오스테오블라스트를 이제 티슈컬처 플레이트랑 제가 만든 본 페이퍼 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배양을 한 다음에 알리자린 레드라는 미네랄을 이제 염색하는 이런 케미컬을 이용해서 염색을 했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시작할 때 당시에는 이 두 표면에서 모두 어떤 미네랄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없지만 4일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밝은 이 빨간색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제 미네랄이 오세오블라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본 페이퍼가 훨씬 넓은 전체 에어리어에서 훨씬 더 균일하게 미네랄을 만들어낸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은 당연히 이제 제가 만든 본 페이퍼는 이미 콜라겐의 그런 구조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리모델링을 소개할 때처럼 오스티오이드라는 그런 어,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콜라겐 매트릭스를 템플릿으로 해서 오스테오블라스가 훨씬 빨리 이제 이 넓은 에어리어에서 미네랄로 이루어진 본 티슈를 다시 만들어 재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미네랄리제이션 뿐만 아니라 셀 마이그레이션이나 셀 프롤리퍼레이션, 그러니까 셀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셀이 얼마나 빨리 표면에서 움직이는지도 관찰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 페이퍼 위에서는 셀 마이그레이션도 느려지고, 그리고 셀의 그 분열도 훨씬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티슈 컬처 플레이트라에서 이제 세포를 키울 때랑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인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은 본 페이퍼 위에서 오세오블라스트가 미네랄로 이루어진 본 티슈를 다시 회복을 시키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불필요한 어떤 본을 더 이상 만들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본 라이닝 셀과 같이 어떤 비활성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지만 이렇게 비활성 상태로 된다고 해서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완전히 기능을 잃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두 가지 이제 실험을 했는데 피지컬 디스럽션이라고 이제 여기 표기를 했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스크래칭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면에 오스테오블라스트를 키우고 인위적으로 이제 표면을 긁어서 손상을 만든 다음에 이 주변의 오스테오블라스트들이 이 손상된 표면을 다시 어, 리커버를 하고 회복을 시킬 수 있는지를 본 실험이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처음에 스크래치를 만든 이후에 5일 동안의 그 변화를 봤을 때 주변의 오스테오블라스트들이 다시 그 표면을 덮고 세포가 다시 이 표면에서 자라고 다시 이전의 상태와 유사하게 세포들이 이 표면을 덮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 셀 마이그레이션을 관찰했을 때도 스크래치로 데미지가 생긴 직후에는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빨라지면서 이 주변을 빠르게 덮고 회복을 시키지만 이 표면을 다시 다 덮고 난 이후에는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결과처럼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점점 감소를 하면서 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레스팅 스테이트 아까 말씀드렸던 레스팅 스테이트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리모델링을 소개할 때 제가 오피지랑 랭크 라이간드라는 두 인자를 제가 말을 드렸었는데 이 랭크 라이간드가 쉽게 생각을 해서 이 랭크 라이간드라는 게 오스테오클라스의 분할을 증가시키고 이제 본이 더 이상 분해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OPG를 이제 분비를 해서 더 이상의 오스테오클라스가 분비되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상호 이제 대치된 어떤 그런 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팅 스테이트에서는 크게 본을 분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상당히 많은 양의 OPG를 이제 분비를 하고 적은 양의 랭크 라이간드를 분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이타민 D3와 프로스타글란딘 E2라는 두 인자를 이제 세포를 배양할 때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저희가 랭크 라이간드를 더 올리고 OPG의 이 분비를 감소시키는 이런 오스테오블라스트에 이런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새롭게 뭐 찾아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배양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방법을 따라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실제 리모델링 과정에서 오스테오클라스트 그런 본 리sorption이 필요한 단계에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하는 것처럼 이런 랭크 라이간드의 분비가 올라가고 OPG의 분비가 떨어진다, 이런 현상을 저희가 체외에서도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데이터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결과들을 다 종합해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본 페이퍼 위에서 어떤 액티비티나 표현형이 바뀌는 거를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특별한 어떤 시뮬레이션 인자라든지 그런 거 없이는 마이그레이션도 상당히 느리고 세포의 어떤 증가도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는 이런 본 라이닝 셀과 비슷한 형태로 존재를 하다가 어떤 본 표면에 데미지가 생겼을 때 마이그레이션이나 세포의 어떤 생장이 증가하는 그런 변형된 또 형태를 보여줬고, 이에 더해서 방금 말씀드린 뭐 바이타민 D3나 PG2를 세포를 컬처할 때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오스테오클라스트의 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랭크라이간드의 어떤 분비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총 이렇게 세 가지 오스테오블라스트의 어떤 다른 표현형을 본페이퍼 위에서 구현을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만도 따로 이제 본페이퍼 위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오스테오클라스트의 배양은 비슷하게 마우스 이제 본에서 본메로 셀을 아이솔레이션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파지로 분열될 수 있는 모노사이틱 셀을 추가로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이 셀들을 MCS 랭크 라이간드 인자를 같이 넣어서 인위적으로 분할을 시켜서 이 티슈 컬처 플레이트랑 본 페이퍼 위에서 테스트를 했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셀 사이즈가 상당히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티슈 컬처 플레이트에서 그냥 오세 클래스를 배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200 마이크론 이상의 이제 비정상적으로 큰 어떤 오스테오클라스트 사이즈를 볼 수가 있었고, 이와 반대로 본페이퍼 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0 마이크론 정도, 실제 이제 체내 본 티슈에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오스테오클라스트의 셀 사이즈와 상당히 유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렇게 실제 체내에서의 이런 오스테오블라스트나 오스테오클라스 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기능이나 표현형을 이제 체외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셀을 키우는 환경이 중요하고, 저희가 만든 이런 본 페이퍼라는 이 머티리얼 자체가 이런 이 두 가지 셀들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실험은 이 두 가지 셀들을 같이 이제 키워서 이 두 가지 셀들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지 보는 실험이었고, 제가 한 방법은 먼저 오스테오블라스를 키우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OPG나 랭크라이건드 시크리션 데이터가 이미 이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바이타민 D3와 PG2를 같이 넣어줌으로써 이 오스테오블라스가 오스테오클라스 셀들의 분화를 디퍼런시에이션을 促진시킬 수 있도록 이제 이 실험을 디자인을 했고, 이 실험을 디자인할 때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클라스트의 이 셀 소스를 다르게 했는데,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EGFP 마우스에서, 그리고 오스테오클라스트는 DS 레드 마우스에서 이제 추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셀들이 서로 다른 이제 형광 시그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떤 색의 셀이 어떤 오스테오블라스트인지 오스테오클라스트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이제 실험을 디자인을 했고,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 본 페이퍼는 이제 그만큼 투명한 만큼 리얼타임으로 이런 살아있는 셀들을 관찰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티슈 컬처 플레이트에서 먼저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색의 오스테오블라스트와 오스테오클라스트를 같이 컬처를 했을 때 보시다시피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비정상적으로 큰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초록색 형광을 갖고 있는 오스테오블라스트들을 다 이제 상당히 다 밀어내면서 셀 레이어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는, 당연히 어떤 체내 본 티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런 두 가지 셀의 인터랙션을 볼 수가 있고, 어, 이와 반대로 본 페이퍼 위에서 이제 두 가지 셀들을 이제 같이 컬처를 해서 관찰했을 때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체내와 유사한 100마이크론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셀로 이제 디퍼런시에이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티슈 컬처 플레이트에서 자라 그런 인터랙션 하는 것과 다르게 주변의 오스테오블라스트들도 레이어를 유지하면서 이런 오스테오클라스가 뼈를 분해를 하더라도 빠르게 그런 분해된 위치를 다시 리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본페이퍼 위에서 훨씬 더 체내와 유사한 어떤 그런 바이올로지컬한 현상들을 잡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저희는 이제, 흔히들 많이 세포 배양에 사용하는 이 트랜스웰 플레이트 시스템을 모방한 이제 하나의 이제 툴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트랜스웰 플레이트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웰 플레이트랑 다르게 이제 한 가지 더 인설트라고 해서 이 위에서도 세포 배양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이 웰플레이트를 활용하는 큰 목적은 이제 만약 예를 들자면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 타입의 어떤 셀을 같이 배양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셀들이 분비를 하는 어떤 인자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실험을 할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저도 어떤 액티베이션 된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와 이제 레스팅 상태 오스테오블라스트들이 어떻게 이제 서로 시그널링을 하는지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트랜스웨이를 모방한 어떤 툴을 만들었고,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아크릴로 만든 이런 링 형태의 이제 아크릴 구조에다가 본페이퍼를 이 사이에 끼워 넣음으로써 하나의 이제 본페이퍼를 이제 잡고 있는 어떤 인설트 구조를 만들었고, 이 인설트 구조를 웰 플레이트 상단에 위치를 시켜서 이 바닥에 있는 레스팅 스테이트의 오스테오블라스트와 이 인설트에 이제서 자라고 있는 이제 활성화된 오스테오블라스트들이 어떤 식으로 시그널링을 할 수 있는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툴을 만들고, 이 상단에 위치한 인설트의 사이즈나 이 두 바닥과 이 인설트 사이의 높이를 어, 쉽게 이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액티베이션 된 상태 오스테오블라스트와 레스팅 상태 오스테오블라스트를 비교를 해서 이 피규어 자체는 상당히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베이션 된 오스테오블라스트와 레스팅 상태 오스테오블라스트를 이 툴 내에서 같이 컬처를 한 이후에 타겟으로 하는 어떤 바이몰레큘들, 이 사진에서는 이제 트랩과 ALP라는 이제 몰레큘을 타겟으로 했는데, 트랩은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본을 분해할 때 이제 내는 그런 마커라고 보시면 되고, ALP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본을 만들어낼 때 이제 바이 프로덕트로 밖으로 이제 분비가 되는 이런 몰레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본의 분해 정도와 어떤 본이 만들어지는 정도를 디텍션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마커들을 이제 이미징 어나리시스를 베이스로 해서 배양 이후에 이 전체 에어리어에서 하이 레졸루션으로 디텍션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얻게 되는 이미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어떤 매틸랩과 그리고 이제 셀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어떤 이미징 어널리시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런 라지 데이터셋을 빠르게 어,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림과 같이 어떤 이런 컬러 스케일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런 웰 플레이트 하나를 이렇게 컬러 스케일을 보여줄 수 있는 히트맵으로 구현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본의 어떤 분해나 형성이 더 많이 일어나는지를 디텍션 할 수 있는 이 하나의 이 전체적인 이 어널리시스 전체를 어, 개발하는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설명을 되게 간단하게 했지만, 제 페이퍼를 보시면은 훨씬 더 이 메커니즘을 어떤 식으로 제가 구현을 했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고, 뭐 발표가 끝난 이후에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 연구는 주로 본 리모델링 과정 중에 오스테오블라스랑 오스테오클라스가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목표를 잡고 연구를 했다면, 이후에 퓨처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방금 제가 만든 것처럼 빠르게 이미징 데이터를 이제 어나리시스 할 수 있는 이제 전체의 이 하나의 툴을 만들었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빠르게 이제 하이 스루풋으로
어널리시스 할 수 있는 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오스테오포로시스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드럭들을 스크리닝하는 툴로서 사용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를 타겟으로 하는 드럭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로 오스테오포로시스를 타겟으로 하는 이 흔한 케미컬 드럭, 이 알렌드로익 엑시드라고 하는 이 드럭은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없어짐으로써 본의 이제 분해를 막자라는 취지의 그런 드럭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오스테오클라스트에 의해서 본의 분해가 적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칼세인으로 미네랄을 이제 염색을 하는 방법을 이제 도입을 했고, 그래서 칼세인은 그림처럼 이제 초록색의 형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록색 형광으로 덮인 미네랄 레이어를 관찰을 하는데,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만약 많다면은 본의 분해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본이 분해가 되면은 표면에서 이런 그린 형광들이 없어지면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분해한 부분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을 기반으로 이 오스테오포로시스를 타겟으로 하는 드럭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혹은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제가 만든 본 페이퍼를 지금 연구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흔하게 그냥 본 리제너레이션을 위한 어떤 머티리얼들을 많이 만드는데, 제가 만든 본 페이퍼에서 오스테오블라스를 키웠을 때 상당히 빠른 시간에 미네랄제이션을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본 페이퍼를 본 리제너레이션에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래서 지금 마우스의 이제 칼바리아 부분에 인위적인 어떤 디펙트를 만들어서 얼마나 빨리 본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피처를 말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만든 이제 이 플랫폼 자체는 3D 형태는 아니고 2D 형태의 어떤 오스테오클라스와 오스테오블라스의 인터랙션만을 보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실제 보는 당연히 2D가 아니고 3D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그 내부에 이제 오스테오사이트라는 셀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셀의 어떤 역할을 배제시킨 모델을 어쨌든 제가 만든 거라 아직은 어떤 리미테이션이 확실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미테이션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3D 본티슈 모델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보완을 해서 오세오 사이트의 역할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더 어드밴스드 된 모델을 만드는 게 하나의 목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이터들은 다 이제 마우스 셀들을 컬처해서 얻은 데이터들인데, 당연히 좀 더 이제 클리니컬하게 더 좋은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휴머나이즈된 본 모델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본 페이퍼도 휴먼 본을 이용해서 만들고, 셀 소스도 이제 휴먼 스템셀을 이용을 해서 완전히 이제 모든 세포 머티리얼 모두 다 이제 휴먼으로 이루어진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더 클리니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도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제 퓨처웍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좀 길어졌는데 빨리 이제 서머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제가 만든 본 페이퍼는 실제 이제 본 티슈에서 얻은 머티리얼인 만큼 이런 본셀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기능이나 표현형을 체외에서 다시 재현하는데 상당히 좋은 머티리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머티리얼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이 디벨롭한 이 하이스루풋 익스페리먼트 이 플랫폼 자체를 제가 만들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마치기 전에 제 연구를 도와주신 어떤 교수님들, 그리고 제 동료들, 랩메이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발표 기회를 주신 또 우리 관계자분들, 그리고 발표 준비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긴 발표를 들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어떤 질문이든 네, 환영입니다. 네.